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 차바는 지난 2007년 제주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나리와 비슷한 진로와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최고 4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가을 태풍이 북상하면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월동채소와 감귤의 피해가 예상돼 농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충전 인프라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태풍이 관통하는 내일 새벽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태풍의 길목인 이곳 서귀포에는 매우 거친 바람이 불면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제 뒤로는 높은 파도가 끊임없이 방파제를 강타해 태풍이 제주 가까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8시를 기해 제주도 육상과 전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해상에는 최고 8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고 육상에는 밤사이 초속 3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해안에는 80에서 200mm, 산간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대피했고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 13척은 모두 운항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강풍경보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15편이 결항됐고 80여 편이 지연된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하늘길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차바는 내일 새벽 제주도 동쪽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밤 자정 무렵인 만조 시간에 태풍이 제주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해안 지역과 저지대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로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태풍의 진로와 위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찬영 기자. 네.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데 언제쯤 제주에 가장 근접하게 될까요? 네, 태풍 차바는 현재 서귀포 남서쪽 230km 해상에서 시속 32km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45m인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인데요. 지금 같은 속도로 올라오면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제주를 관통해 부산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5m면 위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난 2007년 제주를 초토화시킨 태풍 나리와 비교하면 위력이 어떻습니까? 네, 제주에 큰 상처를 남겼던 태풍 나리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당시 태풍의 진로를 보면 서귀포 동쪽 40km 해상을 지나 제주도에 상륙한 뒤 한반도 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와 진로가 거의 같습니다. 또 나리의 중심 기압은 960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이 초속 39m였는데 차바도 955헥토파스칼의 초속 40m입니다. 나리와 마찬가지로 크기는 소형이지만 강한 태풍입니다. 태풍 나리가 제주를 강타했을 당시의 화면 보시겠는데요. 제주시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13명이 숨지고 1,3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다만 차바는 9월 중순에 왔던 나리보다는 20일가량 늦어 수증기의 양은 적고 강한 편서풍을 만나 이동 속도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나리 때보다 강수량은 적겠지만 강풍이 몰아치는 바람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올해는 태풍 없이 지나가나 했는데 이번 태풍은 가을 태풍치고도 상당히 늦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과거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은 10개뿐입니다. 최근 제주에 영향을 준 것은 2013년 다나스 이후 3년 만인데요. 보통 가을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고 중국 대륙의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세력이 강해지면서 기압골을 따라 제주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가을에는 해수면 온도가 여름철보다 낮아 수증기를 많이 빨아들이지 못해 비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주 근처에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태풍의 진로와 근접하는 시간을 알아두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이나 창문 등은 단단히 고정해둘 필요가 있고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또 해안에는 최고 8m의 파도와 너울성 물결이 일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하고 해안 저질의 주민은 미리 대피 준비를 해둬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유비무환. 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찬양 기자였습니다. (10월에) 찾아온 가을 태풍 소식에 농민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월동 채소 등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한창 자랄 시기에 태풍이 찾아오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잎이 제법 자란 양배추밭. 한 달 전에 정식을 마친 농민은 태풍이 내습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정식을 서두른 덕분에 잎이 꽤 자라 바람에 제법 견딜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가 오면 피해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침수 피해가 걱정인데 지금 여기서 배수한다 그래도 배수가 잘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이에요. 브로콜리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월동채소 대부분이 최근에야 정식을 마무리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면 자칫 폐작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수확기에 접어든 감귤도 걱정입니다. 바람에 상처과가 생기거나 비로 인해 부피가가 발생해 상품성이 떨어지고 역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모든 월동 채소들이 다 이제 파종 정식이 완료된 시기여서 이제 태풍 피해를 입게 되면은 대파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이제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하고 동부 지역에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창 생육기인 당근과 월동무 등 농작물 전반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물도랑을 깊게 파고 하우스 버팀줄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태풍 차바가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 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일까지 학교장이 판단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고 야간 자율학습은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귀가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중고등학교 10군데가 하교 시간을 앞당겼고 내일은 46개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시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저녁 8시를 기해 제주도 육상과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공무원의 절반을 비상근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주도는 탐라 문화재 등 지역 축제장의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고 간판과 광고물, 공사장 자재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해경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해경과 서귀포해경은 도내 항포구에 2천여 척의 선박이 대피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고 항포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항만시설물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방파제나 갯바위 등 위험 지역에 낚시꾼들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의 전기 자동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기차를 살 때 지원되던 보조금은 줄어드는 대신에 충전 인프라는 대폭 확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제주 지역에 등록된 전기 자동차는 3,600대. 제주도 전체 차량 35만 대의 1%를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점유율 1% 돌파를 기점으로 전기차 2.0 시대를 선포하고 사용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위주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서 이제는 인프라 기반 시설, 전기차 생태계, 문화, 관광 위주로 그리고 관 주도의 보급 정책에서 전기차 사용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이에 따라 현재 700만 원인 도비 보조금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올해 말까지 관광지와 주요 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갖춘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충전기 설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지금까지 설치되었던 급속 충전기 양보다 배 이상 196기인가 이제 그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그 아파트 충전기를 이용 안 하더라도 인근 그 급속 충전기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 올레길과 전기차 시범마을도 지정돼 관광 상품으로 육성됩니다. 관주도의 전기차 보급 정책이 사용자와 인프라 위주로 바뀌면서 전기 자동차 활성화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시 주요 간선도로에 검토됐던 일방통행제 도입이 유보됩니다. 제주도는 동서광로와 연삼로의 일방통행제 시행을 검토한 결과 교통 흐름 개선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아 교차로 환경 개선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한 뒤에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대신 광양 로터리와 노영 로터리 등 상습 혼잡 지역에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등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식점 여주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중국인 37살 천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외부에서 사온 술을 마시려다 주인 53살 안모 씨가 제지하자 안 씨를 때려 뇌출혈을 일으키고 싸움을 말리던 손님 28살 정모 씨 등 3명을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입건됐던 8명 가운데 1명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외국인 범죄 급증에 따른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CCTV와 비상벨이 확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등 도내 62곳에 CCTV 26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공중화장실과 공원화장실 41곳에 112 상황실과 연계한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심제주 앱의 기능을 개선해 스마트폰 전원 버튼을 4회 이상 누르면 112 상황실에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